4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VAR은 무엇의 단위인가? 전력의 단위입니다. VAR은 무효전력의 단위입니다. 바라고 하죠. 1번 전력. 우리가 아무런 언급 없이 전력이라 하면은 이것은 유효전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효율은 뭐예요? 효율은 퍼센트죠. 뭐 단위라기보다는 효율은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교류회로에서 역률이란 무엇인가? 역률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로 하고요. 코사인은 뭐다? 여현입니다. 여현이고 세타는 뭐예요? 어디에서 나왔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위상차에서 세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의 여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3번 볼게요. 부하의 100에 30의 전압입니다. 전압을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시력값 100이고 위상이 30도입니다. I는 10에 60이에요. 했을 때 유효전력 얼마냐? 우리가 유효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뭐예요? 유효전력은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인데 대입하시면 돼요. 전압은 100이죠. 전류는 10입니다.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세타는 뭐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인데 여기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전압에서 전류를 빼면은 30에서 60을 빼면은 코사인 마이너스 30도가 되고 전류에서 전압을 빼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30도가 됩니다. 어떤 걸 대입한다? 결론은 상관없다. 왜? 코사인 30도도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도 2분의 루트 3으로서 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1000 곱하기 2 루트 3 하니까 500 루트 3 유효전력이기 때문에 와트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3은 1.732 해서 866 와트가 됩니다. 3번에는 4번. 예. 각도 고민하지 마세요. 전류에서 전압 빼든 전압에서 전류 빼든 상관없습니다. 4번. 어떤 회로에 유효전력이 80W, 무효전력이 60바라면 역률은 몇 프로인가? 이런 문제는 제가 이번 장 이론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림 그리라고요. 직각삼각형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돼요? 유효전력이 80W, 유효전력 여기가 80입니다. 무효전력이 60바, 여기가 60이요. 그러면 60, 80이면 여기 얼마예요? 60, 80? 100이죠, 100. 100입니다. 그러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얘죠, 얘.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100분의 80 하면 0.8입니다. 퍼센트라고 물었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은 80%가 됩니다. 예, 직각삼각형 그리면 답이 나와요. 네, 연습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5번입니다. 교류 전압 100V, 교류 전력 20A로서 1.2kW의 전력을 소비하는 단위를 봐도 유효전력이고 소비하는 유효전력입니다. 회로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라고 합니다. 리액턴스 보세요. 우리가 전력으로서 구해봅니다. 똑같이 보세요. 지금 주어진 게 1.2kW가 1200W죠.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이 1200입니다. 1200. 그 다음에 전압 100V 전류 20A면 피상전력이 얼마? 피상전력은 단순히 전압 곱하기 전류죠. 그래서 전압 100 곱하기 전류 20 하면 2000V 암페어가 피상전력이에요. 그러면 피상전력이 2000입니다. 무효전력 얼마요? 제가 했죠? 3, 4, 5, 6, 8, 10 했을 때 10이 얼마?
20일까요? 3, 6, 9, 12. 그 다음에 4, 8, 12, 16. 5, 10, 15, 20. 얼마? 1600바가 됩니다. 여기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루트에 구하려고 하면은 2000의 제곱 마이너스 1200의 제곱하면 1600바가 나오게 됩니다. 무효전력 1600이고 지금 묻고 있는 게 뭡니까? 리액턴스 값입니다. 리액턴스를 갖고 무효전력을 구하는 것은 뭐다? I 제곱 R은 유효전력 I 제곱 Z는 비상전력 I 제곱 X가 무효전력입니다. 즉 I 제곱 X가 1600이다. X는 얼마가 된다? I의 제곱분의 1600. 전류가 지금 20이라 그랬죠. 전류가 20이니까 20의 제곱분의 1600 하면 리액턴스 X는 4옴이 됩니다. 4옴. 5번에는 2번. 계속해서 6번입니다. 어떤 회로에 전압을 115V 인가했다도 유효전력이 230, 무효전력이 345입니다. 예. 전류는 얼마냐? 얘도 풀리지 않으면 직각삼각형, 만만한 직각삼각형 그려보세요. 풀릴 수가 있어요. 예. 유효전력이 230, 얘가 230이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이 345요. 예. 그럼 얘하고 얘하니까 피상전력 알 수 있겠죠. 피상전력 얼마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230의 제곱 플러스 345의 제곱하면 그 값이 414.6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414.6 볼트 암페어. 그러니까 비상전력 구하는 공식 여러 가지가 있죠. 뭐다? 전압 곱하기 전류. 네. 대표적인 겁니다. 혹은 뭐 역률분의 유효전력, 무효율분의 무효전력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데 피상전력의 가장 일반 정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게 얼마다? 414.6이니까 묻고 있는 전류는 얼마나? 전류는 전압분의 414.6. 문제에서 전압 얼마? 115라 그랬죠. 115분의 414.6 하면 3.6A입니다. 3.6A. 그래서 6번에는 답이 3번이 되네요. 예. 자, 지금 4번, 5번, 6번 삼각형을 직접 반드시 그릴 필요는 없는데 실수를 줄이시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실수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제 풀리지 않을 때 가만히 문제만 보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야 돼요. 이런 그림 그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한번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7번 문제 봅니다. 정격 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의 전압에 가할 때의 전력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1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저항에서 1kW 전력을 소비하는데 전압을 80%를 가했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류라고 보고요. 얘가 1kW입니다. 그리고 전압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데 중요한 거 보세요. 얘가 1kW예요. 그러면 전압이 100V고 전류가 10Ohm입니다. 그러면 전력은 1kW가 되는데 이때 저항이 얼마예요? 저항이 얼마다? 전압이 100이고 전류가 10이니까 R이 15ohm이 돼야 되겠죠. 15ohm이 돼야 됩니다. 전류 10A, 저항 15ohm일 때 전압이 100V 되는 거예요. 근데 전압을 지금 80% 하면 80V를 인가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전류는 얼마?
똑같은 저항값은 변함이 없죠. 저항값 변함이 없으니까 전류는 얼마가 돼야 된다? 8A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구할 때 P는 VI의 공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혹은 P는 R분의 V제곱의 공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항이 같고 전압값이 변했기 때문에 어떤 공식이다? 저항이 가만히 있고 전압값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공식을 하면 전압이 0.8에 전류도 0.8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0.64가 됩니다. 이것은 얼마? 저항분의 전압 0.8의 제곱에서 0.64. 결국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공식을 했는데 전류는 가만히 두고 전압만 바뀌면 안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압이 바뀌면 전류도 바뀌기 때문에 이 공식이 아니고 이렇게. 즉 결론은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의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 0.64배가 됩니다. 즉 1kW에 0.64배 하니까 640W가 된다. 1장에서도 유사한 문제 했었습니다. 네, 전력 파트라서 다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의 병렬 회로에 E는 EM sin 오메가 T 전압이 가해졌을 때 소비되는 유효 전력은입니다. 이런 문제 또 많이 혼동하시는 분 계신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R의 병렬 회로입니다. R의 병렬 회로. 이런 회로입니다. 여기에 E가 EM sin 오메가 T고요. 당연히 얘가 R이고 얘가 XL이겠죠. XL인데 묶어 있는 것은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 그러면 여기에서의 전력은 무효 전력이고요. 여기에서 전력은 무효 전력, 유효 전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전력을 묻는 겁니다. 얘는 상관없어요. 그러면 EM sin 오메가 T니까 최대값이 EM이에요. 근데 우리가 전력 구할 때는 실효값으로 구하죠. 실효값으로. 그러면 실효값은 얼마다? 루트 2분의 EM이에요. 루트 2분의 EM의 실효값이 여기도 루트 2분의 EM, 여기도 루트 2분의 EM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직렬일 때는 전력 구할 때 P는 I제곱 R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전류가 같으니까. 병렬일 때는 P는 R분의 V제곱이 좋습니다. 왜? 전압이 같으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해? P는 R분의 V의 제곱의 형태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전압이나 같으니까. 맞죠? 그리고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R만 고려하면 됩니다. 전압 얼마예요? 전압 실효값은 R분의 E가 얼마다? 루트 2분의 EM의 제곱입니다. 그럼 얼마요? 2분의 EM의 제곱이니까 2R분의 EM의 제곱이 되겠죠. 예. 그래서 8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8번은 1번. 계속해서 9번 문제 풀어볼게요. 저항 40옴, 임피던스 50옴의 직렬 유도 부하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겠죠. 용어가 이해가 되셔야 되죠. 직렬 유도 부하가 뭐예요? 직렬 유도 부하. 직렬로 유도성 리액턴스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직렬로. 뭐야? 저항 40옴과 그래서 저항 45, 임피던스 50옴의 직렬 유도 부하를 그리면 저항 40옴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부하라는 거죠. 이렇게 전원에. 그런데 자 보세요. 저항이 40옴이고요. 리액턴스가 50옴 아니죠. 얘가 50옴이 아니고 얘를 합한 임피던스가 50옴입니다. 50옴. 그러니까 얘는 얼마일까요? 얘는
40 얼마? 50이에요. 얼마? 30이죠. 이 정도는 그만 나오셔야 됩니다. 3, 4, 5, 6, 80. 너무 자주 나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3, 4, 5예요. 그래서 리액턴스는 3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인가전압 V는 실효값이 100V겠죠. 예, 실효값이 100V입니다. 그러면 전류는 얼마예요? 전류는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니까 50분의 100 하면 2A가 됩니다. 전류는 2A. 네. 그러면 무효전력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전력 I제곱 R은 유효전력, 무효전력은 여기에서 전력이 얼마? I제곱 X가 됩니다. 얼마? 전류는 2A죠. 2의 제곱 곱하기 30 하면 4, 3, 12에서 120바가 된다. 예, 9번에는 답이 1번이네요. 120바. 10번 합니다. 네, 전력 문제 자신감만 붙으면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그려가지고요. 어떤 애를 전압과 전류 실효값이 각각 50V 10A이고 역률이 0.8이다. 무효 전력은 얼마냐? 한번 그려볼게요. 직각삼각형. 네. 지금 이렇게. 보세요. 전압과 전력 실효값이 50이면 VI는 피상전력이고 피상전력이 뭐다? PA는 5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얘가 500이요. 50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0.81이에요. 무슨 말이냐? 500분의 유효전력이 0.8이면 유효전력 얼마요? 500이 넘어가니까 500 곱하기 0.8 하면 400이 됩니다. 맞죠? 유효전력이 400. 그러면 얘 나오죠? 400 얼마? 500이요. 400 얼마? 500? 300이 됩니다. 300. 10번에는 답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서 역률이 0.8일 때 무효율,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는 얼마냐? 0.6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것은 얘가 10일 때 얘가 8이에요. 그 삼각함수가 의미하는 것은 비율이죠.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얘분의 얘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얘가 10이면 얘가 8이죠. 코사인 세타가 0.8에 가서 얘 10일 때 8이 그러면 얘가 얼마? 6이란 거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야? 사인 세타는 10분의 6에서 0.6 정해진 겁니다. 즉 코사인 세타가 0.8일 때 사인 세타는 0.6 정해진 거예요. 반대로 코사인 세타 0.6이면 사인 세타는 0.8 불변입니다. 나머지는 0.75, 0.9 이런 것들은 계산기로 계산하셔야 되겠지만 0.8, 0.6 이런 것들은 바로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만큼 자주 나온 수치들입니다. 10번에는 300이고요. 11번 볼게요. 11번.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V는 전압의 순식값은 100 루트 2의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은 314t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요. I는 3 루트 2의 코사인은 314t 플러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입니다. 그때 소비되는 전력 와트는 유효전력이고 소비되는 전력도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은 뭐다? P는 VI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VI의 코사인 세타. 그 전압 얼마예요? 전압. 실효값 100. 전류의 실효값 3. 코사인은 여기서 보세요.
델타는 뭐라 그랬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입니다. 근데 얘도 코사인이고 얘도 코사인이죠. 하나가 코사인, 하나가 사인이면은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경하든지 사인을 코사인으로 변경해야만 위상차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사인이든지 둘 다 코사인이면 변경할 필요가 없죠. 그 차만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코사인이고 사인일 때만 동일한 것으로 변경해야만 위상차를 구할 수 있지만 똑같이 코사인이니까 상관없죠. 위상차는 얼마?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8. 어떻게? 그림 그렸을 때 하나는 마이너스 6분의 8, 하나는 플러스 6분의 8.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8이고 이건 플러스 6분의 8이니까 이 사이는 얼마? 마이너스 30도죠. 플러스 30도죠. 위상차 얼마요? 마이너스 30과 플러스 30도는 60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코사인 60도. 예. 위상차는 60도가 됩니다. 하면은 60도가 3분의 파이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50W가 됩니다. 전력은 150W, 유효 전력은 150W가 됩니다. 계속해서 12번입니다. 12번. 저항 R, 리액턴스 X와의 직렬회로에 전압 V볼트를 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 보다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이죠. 그림 그려볼게요. 저항 R과 리액턴스 X 직렬회로입니다. 얘는 우리가 답이 숫자가 아니고 답이 공식이죠. R이고 X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전압 V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이니까 유효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죠.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여기에서의 전력이니까요. 전류는 뭐다?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저항입니다.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요? R 플러스 JX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R 플러스 JX 크기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죠. V의 제곱 곱하기 R. 그럼 이 값이 얼마예요? 루트를 제곱하니까 루트가 벗겨지죠?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의 제곱 R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면서 유도했던 공식이에요. 그래서 12번에는 3번이 되고, 네. 뭐, 계산 문제 뭐 오히려 더 쉬울 건데요. 이 식을 묻는 문제에서 가급적이면 이 식을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한번 풀이한 것처럼 유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력이 늡니다. 공식 외우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과정 거쳐서 이것 결론을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 더 실력이 늘어요. 네. 12번에는 답이 3번이었고요. 13번입니다. 13번. R은 40옴, L은 80mH 콜입니다. 이 콜을 100보다 60Hz 전압을 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냐 하는데, 여기서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R이 40이고 L은 80mH의 콜이 있을 때 이것은 직렬 연결이냐 병렬 연결이냐? 직렬 연결을 보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콜이 있으면 얘는 이 코일 자체에 저항 성분이 있고요. 코일 자체에 리액턴스 성분이 있습니다. 인덕턴스 성분이요. 이 코일 자체는 저항 성분과 인덕턴스 성분으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RL 직렬 회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기 기기 과목 가면 전동기를 배워요. 모터 있죠. 모터는 R과 L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도 RL 직렬 회로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콜이 있다, 직렬 회로.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R의 직렬 회로를 그려요. R이 40인데 여기는 L이 XL이 아니에요. 리액턴스가 아니고 인덕턴스가 주어졌습니다. L이
80mHz입니다. 이때 100V에 60Hz를 가할 때 소비되는 전력은, 예, 앞에서 한 것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에서의 전력이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이죠. 여기에서 P를 구하는데, 앞에서 한 거 그대로 공식 적용해 주셔도 됩니다. 뭐 근데 계산기 있으니까 쭉 쓰시면 돼요. P는 I제곱 R에 I는 Z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입니다. Z는 어떻게 돼요? 임피던스 Z는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인데, XL은 2파FL이죠.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 계산기 있으니까 이거 한 번에 딱 계산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루트의 R 얼마? 40의 제곱 플러스 2파FL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F는 60 곱하기 L이 얼마? 80mL이죠. 80mL는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혹은 0.08이 됩니다. 0.08의 제곱 분의 전압 얼마? 100이죠. 100의 제곱 곱하기 저항값 40. 계산기로 한 번에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60이에요. 약 160. 13번에는 답이 2번이 되고요. 14번입니다. 14번. (0.2H의) 인덕터와 150ohm의 저항은 직렬을 접속하고 유사하죠.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고 저항이 150이요. 얘가 0.2H입니다. 220V 상용교를 인가했습니다. 실효값이 220V란 거예요. 220V 인가했을 때 여기서 1시간 동안 소비된 전력량은 얼마냐? 몇 와트 아워인가 합니다. 주파수 60이고요. 60Hz입니다. 그러면 전력량 W는 전력 곱하기 시간인데 1시간 동안 소비된 전력이라 했으니까 이 시간에 1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력 곱하기 1시간 하면은 전력량 와트 아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에서 한 번 더 나간 거죠. 전력량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동일하죠. P를 구하면 앞에 했던 것처럼 I 제곱 R에 지금 유효 전력, 그러니까 지금 전력량 할 때 얘는 와트 아워는요 유효 전력입니다. 무효 전력 아니고요. 피상 전력도 아니에요. 와트 유효 전력에다 시간 곱한 겁니다. 그래서 I 제곱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한 것처럼 루트의 R의 제곱 플러스 2파 FL의 제곱 분의 V 전체의 제곱 곱하기 R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은 150이 되고요. 150 제곱 플러스 2파 FL이 2파 곱하기 60 곱하기 0.1을 하니까 75.4예요. 75.4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전압이 220 의 제곱 곱하기 저항하면은 저항 150 하면 전력이 257.58입니다. 전력 257.58W예요. 그럼 전력량은 1시간 동안이나 했기 때문에 전력에 1만 곱해 주시면 돼요. 얼마? 257.58 곱하기 1시간 하면서 257.58 단위가 와트 아워로 바뀌는 겁니다. 14번에는 답이 3번이 됩니다. 3번. 네. 15번 볼게요. 15번.
100V 전압에 대해서 늦은 역률 0.8 이런 용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늦은 역률 0.8이 뭘까요? 늦은 지상전류란 겁니다. 전류가 기준이라 그랬죠. 제가 1장에서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전류가 기준이에요. 늦었다는 것은 전류가 늦었다는 겁니다. 전류가 늦었다는 것은 지상전류고 지상전류는 L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률 0.8에 뭐? RL 회로입니다. 보세요. 늦은 역률 0.8은 RL 회로가 되고요. 10A 흐름 부하와 앞선 역률 0.8로서 20A 전류가 흐르는 부하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여기는 앞선 역률이 뭘까요? RC겠죠. 이러한 부하가 여기는 20A인데 병렬로 연결이 되어서 전원 100V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근데 여기에서는 늦은 역률 0.8이니까 RL이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이고요. 여기서는 코사인 세타가 0.8인데 뒤진 역률, 앞선 역률의 차이입니다. 그건 잘 보세요. 이 값들을 구해야 되는데 100V를 인가했습니다. 전류가 10A 흘렀죠. 그럼 100V 인가해서 10A면 여기에 임피던스가 몇 옴? 10옴이죠. 10옴. 임피던스 10옴. 임피던스가 10옴인데 역률이 0.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피던스 10옴에 역률이 0.8이 되려면 얘보다 얘가 0.8이라면 얘는 8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사인 세타 0.6이 돼야 됩니다. 6이에요. 6.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값이 8옴이고 여기에서 유도성 리액턴스 값이 6옴이다. 이 말이에요. 맞겠죠? 그 다음 20A가 되려면은 여기에 임피던스가 얼마? 5옴이 되어야 20A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동일하게 역률이 0.8이 되려면은 이 저항값이 얼마? 4. 이 리액턴스 값이 3이 돼야 될 겁니다. 3이에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전체 전류에 대한 역률은 얼마냐? 이외로 전체 역률을 묻습니다. 이외로 전체 역률. 그러면 전체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피상전력분의 전체의 유효전력의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되죠. 전체 역률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을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전체 전력, 여기에서 전체 전력입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전체 전력이 얼마요? P는 I제곱에 Z죠. 그런데 나눠봐요. 여기는 얼마? 8 플러스 J6이죠. 3장에서 했었습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는 플러스 J6이니까 8 플러스 J6 이것 하고요. 여기서 전력 얼마요? 20의 제곱에 얼마? 4. 얘는 용량성이니까 마이너스 J3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거 10이죠. 전력은 10입니다. 10의 제곱에 8 플러스 J6 이 위에 거고요. 20의 제곱 4 마이너스 J3 하면 밑에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2400 마이너스 J의 600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얘는 전체 전력이니까 피상전력이 되겠죠. 피상전력이 됩니다. 전체 전력이. 그러면 지금 이 식에서 피상전력은 2400 마이너스 J600이고요. 유효전력은 뭐다? 앞에는 얘가 유효전력이죠. 허수를 포함한 얘가 무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 무효전력이요. 그래서 지금 피상전력은 이것과 이것의 전체 전력이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240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00의 제곱입니다. 분의 유효 전력은 2400 하면은 답이 0.97이에요. 0.97. 그래서 교재 풀이는 뭐냐면 이것 따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i제곱 r 하면은 유효 전력 800. 여기서 무효 전력 얼마? 600이죠. 이것의 유효 전력 800, 이것의 무효 전력 600. 그 다음에 이것의 유효 전력이 1600, 이것의 무효 전력이 1200이에요. 근데 얘 두 개는 빼야 됩니다. 맞죠? 빼야 되기 때문에 합한 무효 전력은 60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다소 약간 어려운 문제죠. 전체 역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실기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소 어렵다 하면 이해 한번 해보세요. 실기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은 최대 전력 전달입니다. 최대 전력 전달에서 최대 전력은 얼마예요? 최대 전력 우리가 Pmax는 4R분의 V제곱 다 아시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V0가 최대값입니다. V0 최대값이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값은 실효값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으로 하면 4R분의 얼마? 루트 2분의 V0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얼마? 결국 8R분의 V0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전압이 실효값이라면은 얘가 맞죠? 맞는데 함량입니다. 최대값이 4R분의 V0 최대값이 V0라고 했기 때문에 V0로 나타내려면 8R분의 V0 제곱 답은 1번이 돼야 되죠. 17번이에요. 다음 예로에서 부하 R의 최대 전력이 공급될 때의 전력값이 5W라고 하면 RL 플러스 RI의 값은 몇 옴인가? RI는 내부 전원의 내부 저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대 전력 PM은 지금 여기에서는 전압 10V가요. 직류죠, 직류. 그러니까 최대값 이런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4R분의 V의 제곱인데 이 값이 지금 5W라죠. 지금 전력 자체가 지금 5W랍니다. 그러면 R 어떻게 돼? R은 지금 P가 지금 4 곱하기 어떻게 돼요? 얘가 P가 들어가죠. 얼마? 5분의 10의 제곱. R이 5예요. 5. R이 5.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R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L 플러스 RI입니다. 근데 최대 전력이니까 RI와 RL이 같은 값이죠. 따라서 결국 RI 플러스 RL 하면 얼마? 같은 값이기 때문에 답은 1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섣불리 생각하셨다가 야, 답 5다라고 해서 1번을 선택하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꼼꼼하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약간의 함정이죠. 너무 쉽게 출제되니까 한번 꼬아서 준 건데 이런 식으로 실수만 해주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계속해서 18번 문제입니다. 내부 임피던스가 0.3% 제2옴인 발전기에 발전기가 교류 전원을 발생하는데 얘가 내부 전원이 내부 임피던스가 저항이 0.3이고요. 리액턴스가 J2입니다. J2고요. 1.7% J3인 선로로 연결해서 이 선로도 있어, 선로도. 1.7이고 J3인 선로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공급할 때 부하 임피던스가
얼마일 때 최대 전력이 공급될까요? 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는 내부 임피던스만 고려되고 선로 임피던스는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것과 부하 임피던스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부하 임피던스와 얘들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는 이것의 임피던스가 켤레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합해서 부하 내부 임피던스와 그 선로 임피던스를 합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는 실수끼리 0.3 플러스 1.7 하니까 2고요. J2 플러스 J3 하면 얼마? J5가 됩니다. 그럼 부하 임피던스는 뭐다? 내부 임피던스, 즉 변하지 않는 임피던스의 켤레 관계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E-J5일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18번에는 3번 E-J5. 네. 이론에서 얘가 없었지만은 얘도 동일하게 봐주시면 돼요. 선로 임피던스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부 임피던스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19번입니다. 19번. 부하장 RL이 전원의 내부장 RJ의 3배가 되면, 그래 볼게요. 직렬이나 병렬 상관없으니까. 예. 내부하장 R0입니다. 부하장 RL이요. 있는데,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서 전력은 뭐라고 했어? P는 I제곱 R인데, 이 전압을 보려고 하면은요, I는 뭐다? 전체 합성저항분의 전체 전압의 제곱 곱하기 R이 있는데, 합성장은 뭐라고 했어? 합성장은 얘 플러스 얘죠. I0 플러스 RL분의 전압의 제곱 곱하기 R이 됩니다. 이럴 때 부하저항이 내부저항의 3배가 되면, 얘가 얘의 3배가 되면 그때 전력은 얼마가 돼요? R0 플러스 3R0가 되죠. RL이 얘의 3배니까 R0 플러스 3R0 하면 얼마? 4R0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어떻게? 네. 같죠? 예. 하면 우리가 얼마요? 16R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16R분의 이거 3R이죠. 3R. 예. 내부장이 3배니까 16R분의 3V의 제곱이 되는 거죠. 부하장이 내부장이 3배가 될 때. 근데 최대 전력일 때 얼마예요? 최대 전력일 때는 얼마? 4R0분의 V의 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얘의 몇 배가 되는가? 얘가 얘의 몇 배가 되는가 하면 얘 R분의 V의 제곱은 동일하기 때문에 무시하고 어떻게? 4분의 1분의 16분의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4분의 1분의 16분의 3. 얘는 얘의 몇 배니까 했을까? 얘에서 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요? 16분의 12 하면은 4분의 3. 4분의 3, 0.75배가 됩니다. 19번에는 2번 0.75배. 계속해서 20번. 어떤 예로에서 전압이 전류 I일 때 PA가 이 I입니다. 전압의 공에 거치했습니다. 이럴 때 PR이 무효 전력이 0보다 더 크다면 이 회로는 어떤 회로냐? 보세요. 풀유입니다. 앞풀용. 뭐다? 전류를 공에 취했을 때 플러스면은 유도성, 전압에 공에 취했을 때 플러스면 용량성입니다. 지금
전압의 공액을 취했는데 플러스죠. 무효전력이 0보다 더 큽니다. 플러스죠. 그러면은 용량성이 되는 거죠. 20번에는 답이 1번 용량성 회로가 된다. 21번입니다. V가 100 플러스 j20이에요. V가 100 플러스 j20이고 I가 8 플러스 6입니다. 이때 회로의 소비전력은 이렇게 복소수 형식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피상전력을 구할 때 복소전력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전압을 공액취해야 되느냐 전류를 공액취해야 되느냐 이것은 만약에 보기에 유도성이다 용량성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전압 공액 전류 공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유효전력만 묻고 있죠. 유효전력만 물었을 경우는 전압공액, 전류공액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 취하셔도 돼요. 20번처럼 이렇게 전압공액 취했을 때 용량성이나 유도성이나 이렇게 물으면은 신경 쓰시면 되는데 이처럼 뭐 유효전력만 물었을 경우에는 어떤 거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피상전력을 전류공액을 취해볼게요. 100 플러스 j20에 어떻게? 8 마이너스 j6입니다. 8 마이너스 j6. 전류 공액 취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920 마이너스 j에 440입니다. 뭐다? 앞에는 얘가 유효전력이고 얘가 무효전력이라는 거죠. 유효전력이고 무효전력이다. 예. 21번에는 유효전력 9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E가 200에 3분의 8 I가 10루트 3에 플러스 j10인데 무효전력 물어요. 무효전력 묻는데 용량성이나 유도성 이런 말 없죠. 그러면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얘도 뭐 뒤에 있는 전류를 공액취해 볼게요. PA는 계산기 있으니까요. 200에 3분의 8 곱하기 어떻게? 전류 공액취해요. 10루트 3에 마이너스 j10 그리고 나서 계산기 그대로 두드리시면 됩니다. 얼마가 되느냐? 3460 4.1 플러스 j의 2000 무효전력 물으니까 요것만 요것만 용량성 유도성은 20번에서 한 것처럼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크기만 묶여 있기 때문에 4번이 됩니다. 4번. 네.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23번. 23번. 비슷하죠? 전압 E는 30. I는 10입니다. 이때 회로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역률은 우리가 만만한 것이 코사인 세타는 뭐다?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역률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구하는데 전압과 전류가 복소수의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전압이든 전류든 공액취예요. 뒤에는 전류 공액취입니다. PA는 2의 R 40 플러스 J 30에 30 플러스 J 10이에요. 30 마이너스 J 10입니다. 하면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1500 플러스 J의 500입니다. 1500 플러스 J의 500. 예. 그러면 코사인 세타 지금 묶고 있는 것이 역률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에서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니까 1500의 제곱 플러스 500의 제곱 유효전력은 15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1581분의 1500이죠. 그래서 0.9
0.949가 되네요. 예, 역률은 0.949. 혹은 이것을 우리가 크기가 얼마요? 1581이죠. 그 다음에 각도는 얼마요? 아크 탄젠트의 1500분의 500. 아크 탄젠트의 1500분의 500 하면 이 값이 18.4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에서 어떻게? 코사인 세타가 18.4도죠. 18.4도 하면 똑같이 0.949가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계산기가 있으니까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24번입니다. 24번은 공식을 암기해 달라고 했었던 거죠. 3전압계법에 의한 전력 측정입니다. 3전압계법에 의한 전력 측정인데 지금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에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는 얼마? 200 V2 V3분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전력은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2R분의 1의 V1의 제곱 마이너스 V2의 제곱 마이너스 V3의 제곱. 이렇게. 3전류계법은 2배의 I1, I2, I3분의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2의 R, 2분의 R분의 I1의 제곱 마이너스 I2의 제곱 마이너스 I3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만 정리해 주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4장 교류전력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류전력은 우리가 어떤 과목을 가서든지 실기를 가서든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각형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최대한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문제들도 해설 보지 마시고 직접 풀면서 이해를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전기 전체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다산 에듀